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좀 어려운 얘기, 좀 어렵죠? 네. 잘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시기예요, 그죠? 저 지금 모르는 친구 있어요? 독립시행의 정리라는 시기예요.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냐면 말이죠. 표 보이시죠, 다? 숫자 보여요? 네. 어떤 친구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알 만큼 알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특정한 단원에, 예를 들어서 미분이면 미분이에요. 한 문제를 봤을 때 맞출 확률이 0.8인자, 그러니까 10문제를 풀면 8문제쯤 맞추는 자와 그 확률이 0.9인자, 0.95인자, 0.99인 자가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있죠. 0, 1, 2. 하나도 안 틀릴 확률, 하나 틀릴 확률, 두 개 틀릴 확률을 실제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숫자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8인 자는 수학시험을 한 1000번쯤 보면 다 맞아요. 한 번. 그러니까 수학역사를 1000번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다 맞을 확률보다 하나 틀릴 확률이, 하나 틀릴 확률보다 두 개 틀릴 확률이, 두 개 틀릴 확률보다 세 개 틀릴 확률이 점점점 커져가요. 근데 이제 0.8은 나도 넘어설 수 있어, 이런 느낌 딱 들잖아요, 그죠? 설마 내가 0.8까지 하려고 공부할까 해서 지금부터 저 0.9인 자와 0.95인 자를 비교해봐요. 어떤 한 문제에 관해서 90% 준비된 자와 95% 준비된 자가 다 맞을 확률, 하나 틀릴 확률, 두 개 틀릴 확률. 그래서 이제 다 맞거나 혹은 하나 틀리거나, 재수 좋으면 두 개 틀리거나가 1등급인데 1등급이 될 확률을 한번 비교해봐요. 0.9인 자는 하나 틀릴 확률까지 두 개 더하잖아요. 그래도 0.2가 안 돼, 5분의 1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5번쯤 수학역사를 봐야 1등급이 돼, 겨우. 인데 그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저 0.95인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많은 경우에 1등급이 돼. 뿐만이 아니고 0.99인자가 되잖아요. 그 친구는 대부분 다 맞습니다. 차이가 느껴져요? 비슷할 것 같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근데 이걸 어찌하면 이룰 것이냐? 이루려면 이러지 말아야 돼. 비법을 원하지도 말아야 돼. 징징대지도 말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징징대는 저는 커다랗게 4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러지 말아야 돼. 나는 긴장감 때문에, 혹은 나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속도 때문에, 혹은 나는 실수 때문에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아 라고 말해요. 이런 걸 징징댄다고 말해요. 그건 왜? 그러지 아니한 자 있죠. 그가 했던 지난 18년간 혹은 19년간 이 처절한 노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자의 노력만큼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0.8이고 여전히 0.9야. 그래서 이미 희망이 없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해봤잖아요. 이항문포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 범위 하에 너희 운명은 결정돼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박광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입시에 성공 확률이 그렇게 낮다고. 즉 내 옆에 실수하지 않아, 긴장도 하지 않고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 이 친구가 매우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했던 노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 공부하면 약간 안타까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이렇게 풀고 채점을 해.
그래서 다시 풀어봐. 시험 볼 때 그렇게 보나요? 시험을 봤어 한번. 그럼 감독관이 답안지를 나눠줘, 해설지를. 근데 해설지를 읽어봐. 그래서 다시 풀어. 그런 다음 마킹하나? 알아듣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긴장하지 않기를 원해. 어떻게 긴장이 안 되냐고. 답안지가 없는데. 당연히 긴장되잖아요. 그렇게 취미 삼아 공부하면서 나는 계산 속도가 빨라지길 원해. 나는 그 긴장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기를 원해. 이건 욕심이죠 그냥.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항상 나는 실수가 많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긴장감이 많아 이런 친구들 언제나 시험 보듯이 시간 재놓고 30문제 정해놓고 문제를 풀고 채점하기 전에 나는 점검해야 될 문제가 있어. 나는 이 문제는 이상해. 내가 작업했던 방식도 이상하고 지문이 제대로 읽혀지도 않고 심지어 계산의 길이가 길어. 다시 다 점검한다고. 실제로 시험 보듯이. 시험 볼 때 검사하듯이. 그래서 채점해야 된다. 이게 1번. 그래야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다고. 두 번째는 말이죠, 그렇게 30문제씩 공부하잖아. 수학 공부할 때는 반드시 가급적 밤 한 10시부터 공부하세요. 밤 10시부터.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때부터 뭘 하느냐, 목표를 정해. 이번 30문제 당 나는 내가 아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 말고 아는 거 틀리는 걸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또 어떤 친구 뜻은 빵 문제라고 정해. 나는 30문제를 풀었잖아요. 내가 한 문제가 목표인데 두 개를 틀려서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 읽던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30문제 또 안 되잖아요. 다시 또 안 되잖아. 다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이 끝나면 안 돼. 그 정도 해야 내 옆에 있는 그 18년간 노력한 그 친구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쫓아갈 수 있다고.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나는 실수해놓고 나는 벌을 안 받아. 벌을 안 받은 채로 내가 변하기를 원해. 택도 없다고.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제까지? 그게 새벽 3시가 되든 새벽 5시가 되든 다시 언제까지?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두 가지라고. 다시, 첫 번째는 항상 시험 보듯이 공부한다. 문제 풀고 틀린 문제 채점 놓고 나서 다시 풀지 않는다. 시험 보듯이 한번 풀고 점검해야 될 문제 다시 다 점검하고 검사는 다 하고 나서 채점한다. 그런 공부하는 과정을 항상 매일 목표를 정해놓고 나서 목표 달성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다. 다시 30문제를 다시 30문제를. 그래야 1년 쌓여 이 노력이. 그래야 어떤 친구의 18년간 노력을 쫓아갈 수 있다고. 이 노력이 없이 실수를 줄이겠다고 꿈을 꾸지 말라고. 아까 금방 어떤 숫자들이 그걸 증명한다고. 안 된다고. 이제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고. 내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고. 이게 1번.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출제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수학 능력 고사는 약속되기를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교과서의 개념과 교과서가 제시한 개념을 문제 적용시키는 방법, 즉 생각하는 방법. 다시, 개념과 개념을 적용시키는 방법, 교과서가 제시한 으로 한정되어져 있는 시험이에요. 오직 교과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아까처럼 공부하다가 한 문제를 틀렸어요. 해설지를 보려고 해. 해설지를 보잖아요. 그 말은 이런 뜻이야. 당신이 연습해야 될 어떤 무엇인가, 그 문제가 당신 보고 이걸 연습하라 라고 속삭여줬어. 기회를 줬다고.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거야. 문제를 봤잖아요.
틀리잖아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는 거야.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틀렸던 문제가 미분 문제야. 그럼 미분 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나서 1페이지부터 미분 끝날 때까지 다 읽는 거야. 거기는 모든 글을, 개념만이 아니고 거기서 제시된 문제를 푸는 방법, 즉 예제 및 유제의 문제 풀이 방법, 개념을 실제로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다 읽는 거야. 어떤 상태로? 내가 틀렸던 문제를 외우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그만큼 고민한다고. 해설자는 필요 없다고. 다 읽었잖아요. 그래도 안 풀려. 그럼 그 문제를 넘어가면 돼.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저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아. 그 왜? 그러면 그럴수록 교과서를 또 보고, 교과서를 또 보고, 교과서를 또 보고, 교과서가 구구단이 돼가. 다시 교과서가 구구단이 되어간다고. 무슨 뜻이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칼을 대고 나보고 7, 8, 56 이때가 돼야 돼가. 그쯤 돼야 된다. 그쯤. 그 왜? 그래야 문제의 조건과 개념을 결합시키는 방법도, 개념과 개념을 결합시키는 방법도 충분히 연습되어진다. 나는 해설지를 봤다. 해설지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해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졌냐. 교과서를 읽어보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수학적인 개념이 구구단으로 변해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수학 문제에 또 다른 해설을 원해. 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원해. 물론 말이지, 어떤 친구가 수학적 재능이 특별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현재 이미 0.999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가 막히지 못해. 앞으로 평생 최소한 수학에 관한 한. 그래서 기가 막히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거는 대신 교과서에 있는 그 평범한 글귀가 구구단위 될 수 있도록, 구구단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고. 묘한 기가 막힌 풀이를 원치 말라고. 왜? 어차피 시험 현장에서 안 되니까. 몇 분 고민하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나는 시험 보듯이 공부를 한다고. 시험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시간만큼 시험 보다가 어떤 문제를 막히잖아요. 그럼 고민하다가 넘어가잖아. 그만큼 고민하는 거라고. 그게 틀렸잖아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거기는 모든 글을 예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읽는다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 교과서가 왜 중요하냐,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에 관한 얘기예요. 어쨌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지금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징징대지 말고, 특별한 방법을 원하지 말고,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필사적인 그런 노력을 한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내가 수학이 약해, 조금이라도 라고 생각드는 친구면 친구일수록 교과서 이외에, 기출문제 이외에 그 어떤 책도 보지 않는다. 이게 2번이에요. 그럼 왜 이래야 되느냐? 수학역고사는 문과는 28문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과는 대략 27문제가 어렵지 아니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가에 이 수학역고사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이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출제되지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만 출제된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교과서에 있는 개념하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결합되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반복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5개년간 수학역고사 기출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6월 모의평가도 있고 9월 모의평가도 있고 수학역고사도 있잖아요. 그럼 5개년 가니까 15개의 시험지잖아. 그래서 미분이라고, 미분에 있는 개념이 문제의 조건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반복된다고. 계속해서 반복돼. 나는 그걸 할 수 있게만 하면 돼. 만약에 내 머릿속에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이 구구단으로 변해 있다면, 나는 이들의 결합 방식만, 그 논리만, 그 방법만 익히면 된다고. 15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라는 건 이렇습니다. 문제의 조건과 개념이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여러 개의 개념들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 근데 문제는 이 결합하는 방법도, 그 논리도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거. 다른 문제는 그걸 보여주지 못해. 이 결합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해.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그걸 보여줘. 제가 만든 문제 있잖아요, 안 보여줘. 기출문제는 보여줘.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든 문제도 이걸 보여주지 못해. 오직 기출문제만
반복되는 이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충분히 숙련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 있다고. 이것만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이거 풀다가 있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사전문항입니다. 만만치 않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고, 나 틀렸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있는 해설지를 봐야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기가 막히게 해석 방법을 물어봐야죠. 그죠? 이러면 망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다른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다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경위수 문제를 5문제 틀렸어. 교과서에 있는 경위수를 5번 책을 읽는다고. 충분히 읽을 시간은 넉넉하다고. 왜? 처음 읽을 때는 어렵잖아요. 두 번째 읽을 때도 어려워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읽어보잖아요. 구구단처럼 변해간다. 구구단. 여러분 지금 한번 외워보세요. 어린 시절에 구구단 외웠을 때 추억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구구단을 상상해보라고. 그 속도차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교과서 읽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어쨌든 이게 반복되는데 징징대는 자는 이래요. 수학선 센스가 없다고. 그거 뭐 어쩌라고. 뭐 방법이 있어요? 수학적 센스를 얻는 유일한 다른 가지 방법,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방법이 없. 그런데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건 교과서가 그리 수학적 센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교과서를 가지고 출제한 수학력고사의 문제가 당신들로 하여금 너 수학적으로 영민해? 너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를 평가하지 않아. 물론 재능을 가진 자는 좀 쉬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소한 28문항, 27문항에 관한 훈련이라고. 훈련. 선생님, 저는 수학적 사고력이 탁월하고 싶어요. 물론 그 가능해. 한 10년 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오면 여러분들의 수학적 재능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1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고. 교과서랑 문제의 조건이랑 그 각각의 개념들이 결합되는 반복되는 논리를 익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걸로 27문제, 28문제를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따위 지랄 하지 말라고. 뭐 어쩌라고. 방법 있나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면 이게 좋아지나요? 그러지 않다고. 두 번째 징징대는 건요, 다음처럼 하는 거예요. 미분적분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왜? 여러 개의 개념이 결합되기 때문이에요. 응용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현실에 있는 여러 개의 조건과 수학이 결합됐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자는 딱 이거예요. 넌 게을렀어. 뭐해? 이 논리를 익히는데, 반복되는 논리를 익히는데 게을렀기 때문이지, 엄마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아빠가 당신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수학적 센스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공간지각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게을러서. 그러지 아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7문제랑 28문제가 자신 있어지잖아요. 시험이 자신 있어져. 왜? 맨날 했던 논리가 반복돼. 그러니까 긴장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맨 처음 그랬잖아요. 난 시험만 보면 덜덜 떤다고. 근데 시험지를 딱 봐. 맨날 했던 생각.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집에 가서 요리를 해. 맨날 하고 있다고. 20년째. 긴장하냐고. 처음엔 긴장했겠지. 처음엔 얼마나 긴장. 아빠가 하면 긴장하겠죠. 왜? 별로 해보지 못했으니까. 엄마는 전혀 긴장하지 않아. 엄마의 그 노력을 존중하면 돼. 그럴 때까지의 그 노력을 나도 그렇게 만들면 된다고. 나를. 별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면 아참, 오답노트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거 만들 시간에 교과서 보세요. 이따위까 하지 마세요. 왜?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다면서요. 절대 안 나와요. 나오는 건 뭐냐고? 뭐라고? 개념과 문제의 조건이 결합되는 논리, 개념과 개념이 만나는 논리, 이것만 다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이거 할 시간에 교과서 다시 읽고, 교과서 다시 읽고, 기출문제 풀어서 틀릴 때마다 다시 교과서 읽고, 기출문제 풀어서 틀릴 때마다 다시 교과서 읽는다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글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구구단이 되어 있으면 돼. 구구단. 마지막 두 문제, 마지막 세 문제는 어떤 문제냐? 많은 친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파악할 수 없어요. 파악하려고 지랄하지 마세요. 해봐야 안 되는 거니까. 해봐야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미쳐버린 계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계산하면 되느냐? 그래도 안 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미 문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물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한눈에 다 보여. 근데 나는 수학적 재능이 모자라,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낳았어, 나는 수학적 센스가 없어, 나는 공간지각력이 모자라, 어쩌라고, 방법이 없다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수밖에. 시행착오를 거치려면 나에겐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 세 문제에 대한 대비보다도 27문항, 아까 직전까지 설명드렸던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그 문제에 관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문과잖아요. 한 40분 컷해야 돼. 28문제가. 이과잖아요. 1시간 이내에 반드시 27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돼. 1시간이 뭐야? 한 50분 이내에 해결되어 있어야 돼. 충분한 시간이 남아 나에게. 그래야 이 몇 문제, 한두 문제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출제자가 애초 그렇게 출제해 놨으니까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거듭 말하지만 27문제, 28문제 시험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이걸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세 문제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느냐 마느냐, 나는 1등급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이렇습니다. 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요. 이렇게 예상되는 거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이과는 미분적분 공간적 벡터고, 문과는 미분적분하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선생님, 이과는 확률 있을 수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예상하려고 지랄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다 정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그게 그냥 그 문제로 나올 거예요. 방법은요? 없어요. 확률이 좀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간이 많으면 돼. 옛날 옛적에 수학역사 많이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엔 80점 만점이었는데 1등급 컷이 40점이 안 돼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1, 2등급 맞은 친구들 있잖아요. 앞에 있는 한 7문제 풀어요.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시간이 너무 남아. 왜? 문제를 읽어봐도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거든.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여러분 선배들은 확률 문제를 기가 막히게 맞췄답니다. 7문제 풀고, 쉬운 계산 문제 7문제 딱 풀고 확률 문제를 뒤져. 일부러. 왜? 풀 수 있으니까. 왜? 다 세면 되니까. 그래서 다 맞았어요. 우리는 맞는 게 목적이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들이 의도가 그리 중요하나? 내 점수보다? 그러지 않잖아요.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게 그런 치명적인 문제로 확률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어차피 안 돼, 당신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간만 있으면 돼. 다 셀 각오를 해. 그래서 맞아요, 멋지게. 그럼 안 되나요? 세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수형도라는 거죠. 확률 문제를 맞고 싶어. 수형도 그리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어차피 출제자 의도 파악에 실패할 것이다. 그냥 그리면, 시간만 있으면 그 된다고. 어렵지 않게. 몇 문제 풀어야 되냐? 마지막 두세 문제를 맞으려고 있잖아요. 사실은 수학을 꽤 잘하는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나라에 있는, 이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시간도 있나요? 남아요. 뭐만 된다면, 교과서가 구구단만 된다면.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수학을 꽤 잘했는데 다른 과목을 아주 못했어요. 진짜로 못했어요. 저 국어 11 틀렸어요. 그때는 그래도 다 만회가 됐어요. 다른 과목으로. 그때 국어 공부 어떻게 했냐면, 서점에 있는 책 중에 안 본 책이 없었어요. 서점에 있는 책 중에 각각이 문제들 있잖아요. 안 푼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서점에 있는 책 중에 그걸 복습치 아니한 책도 단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아주 시간은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4월, 5월에 지랄하지만 않아준다면, 아까 박광일 선생님이 그랬죠. 4, 5월에 날씨가 좋아지면 이상해진다고. 다들 정신병에 걸려서 그러지만 않아준다면. 그래서 27문항 28문항에 관해서, 즉 교과서가 구구단이 될 때까지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논리를 익히고 또 익히고 익히고 또 익히고 익히고 또 익히고 해주잖아요. 6월달까지 해도 돼요. 이걸 다른 책을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오직 이 2권이야. 9월달까지 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만 대주잖아요. 서점에 가서 나오는, 전국에서 나오는 문제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애시당초 없다고. 모든 모의고사를 다 사는 거야. 올 한두 권이 아니고 올 모든 모의고사를 다 사잖아. 그거 다 풀라는 게 아니고, 거기는 문제 중에 딱 이 3문제 푸는 거야. 21번, 29번, 30번. 그 3문제를 위해서 그 한 권을 딱 사는 거라고. 어떤 책에는 3문제가 없을 수 있어 한 권을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는 아끼면 안 돼. 그냥 산다고. 만약에 어떤 책이 있어, 그 3문제가 한 5번쯤 반복되죠. 그건 매우 고귀한 책이에요. 그 문제 보고 연습을 한다고. 참, 그 나중에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실전 연습한다고 하는데 꿈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가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문제 보고 30문제 딱 끊어. 그냥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충분히 익혀주는 거라고. 익혀.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인 이 3문제, 어려운 계산을 필요로 하는 이 3문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는 이 3문제를 위한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사다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내가 해보는 거야. 내가 선생님 그때도 그럼 시행착오를 또 하나요? 그럼 그 시행착오가 두렵지 아니할 만큼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걸 하다 보면 언젠가 될 거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도 어쨌든 될 거야. 가 될 만큼 그렇게 연습해 갑니다. 첫 번째는 있잖아요. 남들의 노력을 인정할 것. 그들은 실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두 번째는 교과서 기출문제집 이외에 당분간 나는 이게 충분히 끝났다 할 때까지 다른 책을 보지도 펴지도 말 것. 기출문제를 통해서 익혀야 되는 거, 한 문제 한 문제 풀이 방법에 골몰하지 말 것. 개념과 개념이 결합되는 논리에, 문제의 조건과 개념이 결합되는 논리에, 그 논리가 반복된다는 것에, 그 논리를 익히는 것에 주목할 것. 이렇게 해야 27문제, 28문제를 맞는다. 마지막 2-3문제를 맞는 방법, 시행착오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본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기출문제 이외에 이걸 여러분에게 익혀줄 책이 없어요. 이 나라에. EBS는 학교 내신 시험 볼 때 한 이틀 풉니다. 이틀. 나중에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더 이상 볼 책이 없어. 나 계산 연습 좀 하고 싶은데,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선생님 나는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때려칩니다. 왜? 나에게 연습시켜주지 않아. 선생님 간접 출제되잖아요. 출제 반영되잖아요. 반영되지 않아. 선생님 교육부가 그랬는데? 아니고, 만약에 그들처럼 반영률을 따지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실력 정석이죠.
99.9%예요. 그렇잖아요. 수학이 언제 뭐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EBS는 그냥 계산 연습, 내신 준비 이럴 때 다룬다고. 아참, 중요한 사전 문항 EBS로 전혀 대비할 수 없어요. 마지막 두세 문제 전혀 대비할 수 없어요. 기출문제적으로 충분히 그들이 제시한 논리를 익힙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보잖아요. 믿음이 생겨가잖아요. 나도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연습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순간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뚜벅뚜벅 걷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아요. 기가 막힌 방법, 하늘로 올라가는 특별한 계단을 원하는 자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바뀝니다. 여러분, 이항분포 들어는 보셨죠? 저 숫자들을 다시 한번 잘 봐요. 맨 처음에 있는 친구는 있잖아요. 확률이 점점점 늘어나요. 2개 틀릴 확률이 3개 틀릴 확률보다 더 적고 4개 틀릴 확률이 더 커지며 5개가 더 커지며 점점점 커져가. 근데 어떤 순간이 오잖아요. 확률이 줄어들기 시작해. 보이세요? 어떤 친구는 다 맞을 확률이 하나 틀릴 확률보다 훨씬 더 크고, 어떤 친구는 2개 틀릴 확률보다 하나 틀릴 확률이 더 크다고. 점점점 틀릴 확률이 점점점 들어가. 비슷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룰 수 없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기가 막힌 방법을 원하지 마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기출문제 볼 때 당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런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의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교과서의 개념과 개념이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1년 내내 거의 고문에 가까운, 그렇잖아요. 괴롭잖아요. 익히는 건 괴롭잖아요. 이걸 요구하고 떠나가는데 오늘부터 밤 10시만 되면 반사적으로 30문제를 펴고 목표가 달성되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를 끝내지 않는다. 다시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야 바뀝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